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수요일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 세부 주제는 금리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썸네일을 이제 보시면 이 무슨 궤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지금 뭐 경기 침체를 이제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지금 미국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예, 심지어 지금 이번에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빅컷을 또 할 것이다. 빅컷을 두 번을 할 것이다. 뭐 금리 인하를 뭐 몇 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 은행으로 지금 눈이 다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해라고 압박합니다. 얘네들은 경제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리 인하를 해야지 금융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이득이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너가 금리 인하를 못했어, 미리 안 했으면 네 잘못이야. 이제 이것을 하려고 미리 이 떡밥을 미리 깔아놓는 거지. 겁을 주는 거지. 하는 총재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긴축 이제 긴축 어떤 통화 정책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돼요. 미국은 충분히 긴축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계속 벌여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3.5%에서 멈췄습니다. 왜 여러분들 3.5%에 멈췄겠어요? 그러니까 3.5%에서 더 올리면은 이게 경제가 부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경기가 어느 정도는 살짝쿵이라도 이렇게 좀 무너져야지, 그 증거로 물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장난질입니다. 지금 이 고유가 시대, 지금 소비가 완전히 죽고,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데, 물가가 안 떨어져. 2%대 초반대까지 물가가 떨어진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언제든지 지금 소비가 조금 위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물가를 우리가 지수를 잡을 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임금을 안 올렸어요. 미국은 임금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에 거의 준할 정도로 자기네들 인플레이션을 감당해낼 정도로 임금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전혀 안 올랐어요.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반해서. 그때 뭐 하는 총재가 뭐랬어요? 기후 때문에 지금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거기 플러스 뭐 통화 정책을, 긴축 정책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해서 물가가 그렇게 폭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가는 낮은데도, 그러니까 물가 지수,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수는 2%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엄청나게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가 한 번 오른 물가 제가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한 번 오른 물가는요, 안 떨어져요. 어느 정도 좀 경제가 조금 부실하면은 무너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잖아요. 우리 미국 아니에요. 우리 한국입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조금 이제 좀 뭐라 하죠? 과도하게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다못해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우리는 계속 동결을 해야 돼요. 그게 원래 한국의 금리의 제자리입니다.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미국보다 못 올리느냐? 한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너 때문에 너 한국 경기에 무너졌어 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 3.5%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그 비난을 듣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한국이 한 단계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할 수 있는 건데 1보 후퇴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비난을 듣기 싫으니까. 지금 정부도 자 한은은 3.5%에서 멈추고 긴축 정책을 하지 않고, 또 정부는 막 특례 무슨 보금자리니 뭐 신생아 대출이니 하면서 막 돈을 막 마구마구 막 풀어 제꼈어. 닦는 거야. 거기다가 재정 또 적자야.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예요. 계속 우리가 그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국채 이자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재정이 적자에 적자. 여러분들 이거 외국에서 있잖아요. 보고서 하나 나오잖아. 한국 위험하다. 위태롭다. 다 도망쳐. 이 한마디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그냥. 진짜. 국채 금리가 뛴다는 것은 기준금리도 올려야 돼요.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은 아무도 한국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외화 유출 없다고 했죠. 외화 유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5.25에서 5.5고 우리나라가 3.5인데 어떻게 외화 유출이 없어요? 그나마 수출이 어느 정도 받쳐줬거든. 이때까지 뭐 K 배터리니 뭐니 하면서 좀 받쳐줬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외화 유출, 좀 급격한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었던 거지. 지금 환율만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내려오지를 않잖아.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하겠다, 빅컷을 하겠다, 뭐 온갖 얘기 떠들어대고 있는데도 환율이 안 내려와. 왜 환율이 안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환경 자체가. 이들은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만약에 불구하고 금리를 같이 내렸다, 미국이랑 똑같이, 환율 어떻게 되겠어? 또 환율 튀어. 환율 튀면은 또 이거 안 잡으면 또 물가 폭등이 일어나니까 또 외화 투입해 가지고 억지로 또 환율을 눌러. 그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매수 심리부터 지금 경기 침체니 뭐니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물가까지 띄워버리면 우리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겠어요? 고환율은 분명히 한국의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원자재를 우리가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것을 그냥 상품화 시켜서 그냥 반제품을 들여와서 그걸 제품화 시켜서 다시 수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제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수출을 잘해왔는데 지금은 중국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우리가 뭔가 이 경제 체력이 됩니까? 경제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요, 한 방에 탁 터져버려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경제 체력을 바로잡고 썩은 살은 도려내고 좀 아픈 데는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체력을 바로잡는, 물론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분명히 자빠지는 뭐 회사들도 많을 거고 부도나는 기업도 많을 거고 실업자도 좀 늘어날 거고, 하지만 경제 자체가 건강해져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썩은 곳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려내지면 이 정부 지원이나 뭔가 산업 육성이나 이런 거에 쓸데없는 돈 곳까지 이렇게 돈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리고자 하는 우리 어떤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마련됩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임금도 오를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내린다. 야,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왜냐면 매를 맞아야 될 때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호주도 보시면은 호주도 지금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호주 금리 동결했지요. 오히려 이제 또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 나와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미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의 고용은 탄탄해요. 아직 탄탄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4.3%다. 그 4.3% 자체는 아직 완전 고용 상태예요. 완전 고용 상태인 실업률을 보고 미국 증시가 화들짝 놀란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관들 있잖아요. 증권 애널리스트들이나 우리나라 기관들, 절대 말 믿지 마세요. 그들은 절대 개미들을 위해서 발언하거나 개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제적으로 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개미들의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서 뺏어와요? 자기들 기관끼리 외국인, 외인들하고 기관들끼리 저희들끼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개미들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야지 이렇게 뭔가 좀 주식시장도 원활하게 좀 돌아갈 거고, 그죠? 그렇게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자꾸 사고 팔고 해야 자기네들이 수수료라는 것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지 절대 개미들 돈 벌어라 부자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이제는 할래야 할 수 없어.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이제는 꺼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있다고밖에 안 되는 것이 매를 맞아야 될 때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조차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결만 해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 내린다. 와, 이거는 우리나라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진짜. 당장.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무슨 나라가 망하고 이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부실하고 우리나라 일자리도 안 그래도 없어요. 일자리도 없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갑니다. 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것이 뭔가 생산적인 곳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금리 인하는 그래라고 원래 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다가 뭔가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다 금리를 내리면 어디다 투자하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부동산은 경제적 유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거내봐야 그냥 노가다 판 그냥 일자리 늘어나고 그냥 그거밖에 안 돼. 그냥 건설사 배불리는 거밖에 안 돼.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에 뭔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리 인하하면은 엉뚱한 곳에다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엉뚱 빌려다가 엉뚱한 곳에 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주소예요, 지금. 그러면 또 지금 금리 인하한다? 골 때리는 거지. 지금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왜 망하겠어요?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왜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 부동산 사는데 빚내가지고 이자 내기 바쁘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놓으니까 지출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필수적인 그런 거 아닌 이상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도 어디다 써요? 다 이커머스 거기서 제일 싼 데를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제 조금 소비자에 가까워 있는 그런 사업들은요, 지금 자영업자들이고 다 망할 거예요. 설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다 가면 망하고 문 닫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 파트타임 잡이라고 하는 알바 자리 일단 기본적으로 다 없어져요. 중소기업도 다 망할 거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금리 인하하면은 이자 적게 내는 게 문제예요. 물건이 아무것도 안 팔리는데.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를 맞아야 될 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막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투기했다가 금리가 인상되면 망해야 되는 게 그게 순리예요. 순리.
자연의 순리라고. 그게 망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왜 금리를 낮춰주냐 이겁니다. 그 좀비 같은 인간들이 우리 좀비 기업 하잖아. 이미 사실상 망한 기업인데 그냥 시체처럼 살아있는 거야. 금리가 낮은 금리를 유지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비 국민들의 좀비 국민들. 그런 인간들은 계속 살려둬봐야 계속 쓸데없는 돈만 그들에게 계속 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도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뭐 산업 육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은 자극적이게 한국 금리가 금리 인상으로 해서 뭔가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되는 그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자극적이게 적었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은 할 수가 없다. 사실상 그 총대를 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결국에는 총대 아무도 안 매잖아요. 누가 총대 매겠어요? 국민들이 총대를 매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죄 없이 성실하게 노동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빚내가지고 막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막 몇백 채 뭐 빌라왕 무슨 아파트왕 무슨 전세왕 뭐 그런 또라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부가 한국은행이 그런 인간들을 지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의 성실하게 사는 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회복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딱 일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일본도 금리 인상할 줄 몰랐어 뭐 안 합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개박살 나니까 애들이 못 하던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딱 일본이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본이랑 똑같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못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일본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일본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일본 지금 반도체도 뭐 할 줄도 모르고 뭐 스마트폰도 뭐 경쟁력 없고 뭐 배터리도 뭐 경쟁력 없고 뭐 이런 지금 현재의 일본을 볼 게 아니라 30년 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을 봐요. 그때는 일본은 어마어마했지요. 원래 일본이 세계 1위 국가였어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그런 30년 동안 경기 침체를 온 거예요. 우리나라 1위예요? 지금 1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본 같이 그 기초과학 기술이 딱 다른 모든 국가에서 쓰는 그런 기초과학 기술이 있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우리는 자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개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체력이 그다가 빚만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빚만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그렇게 경기 침체 갈 수 있겠나? 아마 힘들게 갈 거다. 우리나라는 제때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라. 금융 문맹률이 높거든. 우리나라 금융을 모르거든. 그냥 눈앞에 밥그릇 집 밥그릇에 밥만 조금 담아주면 거리면서 혓바닥 내밀고 좋다고 아무나 지한테 밥그릇에 밥 조금만 담아주면은 네 양심 뭔가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 안에 개밥그릇에 밥만 보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왜 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느냐 이거지. 근데 외양간 똑바로 안 고쳐. 똑바로 안 고치니까 또 어설프게 고친 외양간에 또 소 갖다 놓으니까 또 소 잃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한마디로. 제대로 막아야 되는데 안에 있는 그런 거 독 안에 든 거를 다 일단은 옆에 딴 데 딱 들어놓고 제대로 밑에를 보수해 가지고 절대 안 흐르게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독 안에 담긴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뭔가를 밑바닥 보수를 하려니까 이 제대로 보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뭘 담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은 이제 안 돼.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없어요. 이제 성장 동력은 없고 빚만 잔뜩 있는 거야. 근데 그 빚이 또 빚을 낳는 거야. 미국처럼. 근데 미국은 괜찮아. 일본처럼. 일본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그냥 미국, 일본 그냥 휘청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뭐 휘청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이주열 하는 총재가 진짜 그때 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창용 총재 저는 다 말아먹었다 생각. 매 맞을 때 맞았어야 돼. 그러면 아마 지금 부동산도 더 안정적으로 지금 더 잘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고로 지금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나도 빅 이슈가 너무 많아요. 뭐 전쟁부터 해가지고 당장 이제 눈앞에 닥친 게 전쟁, 그죠? 미국 대선, 미국 금리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다 이겁니다. 일본도 이미 경기 침체야. 심각한 경기 침체예요. 보세요. 부동산에 저렇게 올인하다가 저꼬라지 나는 거예요. 중국처럼.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미국도 과거에 서브프라임 사태 그렇게 됐고. 근데 거기서 자 미국은 참 다 대단한 나라인 게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한번 말아먹으면 얘들은 딱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장치를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안 그래. 결국에는 성실한 한국 국민들이 다 그거를 쇠 빠지게 이래가지고 금모으기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살리는 거야. 국가를. 정치, 정부 이런 위선자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기업인들, 재벌이 다 말아먹고 나면은 저거들은 다 도망쳐. 다 안전지대로 다 도망쳤어. 이미 근데 이 쓰레기 더미 속에 그냥 국민들만 다 내팽개쳐 놓는 거야. 그러나 근데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금융 문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열심히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거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무하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살리는 거야. 정말 한국 국민들은 정말 능력 있고 재주도 있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정말 짱인데 이 한국 정치 이 위선자들이 이게 개판인 거야. 우리나라 정치 후진국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오늘 말씀은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조금 힘든 지금 환경이다. 그러면 현상 유지 혹은 하락이에요. 하락은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 장기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일본처럼. 혹은 일본처럼 하면은 최고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더 못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유럽에서 잘 나가던 이탈리아의 그리스 다 잘 나갔어 한때. 망했잖아 나라가. 부도만 안 났지. 그리스는 실제 부도도 났고 이탈리아는 지금 부도 날랑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영국도 제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똑바로 안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요 우리나라는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왜냐면 지금 금리 뭐 인상이나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축 정책을 제대로 해가지고 부채를 줄이고 뭔가 이 경제 체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 시점. 근데 나중에 경기 침체가 막 와닿고 막 물가 폭등하고 막 나라 다 말아 처먹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흐른 뒤라 그냥 과거 막 몇 년 전에 이창용 총재가 그때 안 했어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그 한 뭐 몇 개월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더 인하하는 바람에 뭐 어쩌고 금리가 이렇게 돼서 뭐 외화가 뭐 어찌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지 절대 과거 몇 년 전에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해도 누군가가 소수가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어. 우리나라 정치 위선자들은 한 귀를 듣지도 않아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를.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달러, 뭐 금,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말고 미국 국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그러면서 스스로가 빚을 줄여놔야 돼. 나중에 안 뒤질려면. 그리고 이번에 증시 발작 일으켰잖아요. 이게 금세 회복한다. 금세 회복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데이터가, 왜냐하면 추세적인 거기 때문에 분명히 데이터가 계속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게 최선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미국이 뭐 비컷을 하고 막 0.5씩 내리, 뭐 0.75씩 내리니 뭐니 몇 번을 내리고 내년까지 뭐 2%를 내리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산은요, 미국은요, 미 연준은 경제, 정말 진짜 경제, 그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판단 내립니다. 사익이나, 뭐, 증시 잘 되라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무시는 못 하지. 왜냐면 미국이 금융 강국이거든. 금융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국방도 있지만은 금융으로도 먹고 사는 게 있거든요. 월가가 무너지면 안 돼. 어느 정도는 관리는 해줘야 되겠지만, 너희들 그냥, 애널리스트 증권사들 뭐, 배불러 처먹으라 하면서 그렇게 금리 인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런 협잡, 이게 우리나라 아직은 금융 후진국이고, 금융 문맹률이 높은 국민들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유명한 무슨 삼성증권, 뭐, 현대증권, 뭐, 한국증권에서 무슨, WM 부서에 뭐, 무슨 뭐 부장이나 이사가 나와가지고, 뭐라 떠들어 싸면은, 저런 회사에 저런 이사직으로 있는 사람이 저런 의견을 꺼내면, 하면서, 저 사람 말 듣고 투자해야 되겠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진짜 순수하게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분석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들 말 듣고 했다가는 진짜 쪽박 찹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돈을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이라니까. 선순환일 땐 좋아. 뭐 주식도 계속 오르고 그 오르는 과정 속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개미들 피 빨아먹고 저거들 토끼는 거예요. 뭐 그냥 개미들만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라. 어디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계속 그런 지금 방어적인,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종목이,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다면 종목이 좋아야 돼요. 좋은 종목에다가 투자하면 오히려 이런 불안한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렵죠. 뭐 말이 니는 참 무슨 금리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주식은 또 뭐 잘 될 것처럼, 물론 종목이 좋아야 된다는 전제는 깔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슬기로워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타서 엉뚱한 투자를 한다거나 엉뚱한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영상마다 또 말씀드리는 게 대출 줄여라.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냥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환경이 가혹하게 바뀔 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집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직장 잃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렇게 뭔가 다 잃지 말고 지키는 것도 재산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해가지고 한국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진짜 죽어요, 진짜.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 무리하게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허걱허걱거리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남편은 기본 투잡이에요. 기본 투잡이고 집에서 뭐 원래 살림하고 애들 보던 마누라까지 지금 다 뭐 소일거리 하러 나가요. 진짜 까딱하면 진짜 그 어린 자식들까지 신문 배달시킬 지금 그런 기세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지금 빅 이슈들이 많고 미국 대선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통화정책, 전쟁, 그리고 또 일본도 지금 또 난리죠. 일본 은행도 지금 금리 인상하고 지금 뭐 엔케리니 뭐니 하면서 난린 거야. 이때는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회를 엿보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조금 궤변 같은 자극적인 뭐 한국은행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한국 금리의 제자리니까 빨리 글로 돌아가라.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가 썸네일을 만들었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글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가야 돼. 거기를 못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해낸다면 궁극적으로는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한국 주식 잘 나갈 일이 없지. 외국 투자자들 투자하지 않죠. 그리고 뭐 이번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자꾸 한국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저평가 저평가 맞는 데 있잖아요. 주식만 봤을 때는 저평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너 일가들이 세습하는 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다가 손자가 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지분은 그렇게 세습이 돼도 경영은 딴 사람한테 맡겨요. CEO한테 맡긴다. CEO는 뭐예요? 월급 사장이잖아. 성과를 이뤄내야 돼.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회사가 잘 됐을 때는 지분만큼 그만큼 배당을 또 받는 거예요. 보너스도 받고. 하면 그 받을 때 저기들만 받나? 아니에요. 개미들도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게 기본적인 금융 선진국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주가가 곤두박질 치든 말든가 재벌들은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아무 신경 안 써요.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자기들은 못 팔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자기들은 주식 못 팔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든가 말든가 자기들은 상관없어. 회사만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게 좋아. 뭐 세습하기도 좋고 뭐 상속하기도 편하고 정리하기도 편하니까. 절대 회사의 이익을요 자기 거라 생각하지 그 개미들 주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 사고가 없습니다. 왜냐면 CEO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주식 상장사다 하면은 지분만큼 그 회사가 성장하고 그 회사가 얻어내는 이득을 국민들과 주주들과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어. 우리나라는 다 지그들 가져가는 거야. 배당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배당하면 남 주는 거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외국 투자자들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후진국스러운 경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늘 당하는 건 뭐예요? 재벌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매번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다시 경제 성장 이뤄내고 IMF 탈출시키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데 너무 금융을 몰라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뭐 미국 따라 금리 인하 시키고 이래서 막 부동산 막 집값 띄우기 하고 정부가 나서갖고 이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제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랑 미국 주식시장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아무튼 좀 푸념같이 오늘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비록 뭐 진짜 아무도 뭐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만이라도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잘 그거 계속 그냥
이미 일으킨 대출 그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전망을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누가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뭐 한은에서 뭐 어떻게 하겠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미리 내 밥그릇 내가 잘 챙기고 내 재산 내가 잘 챙겨야 됩니다. 국가에서 절대 책임 안 져줘요. 그리고 분위기 휩쓸려 갖고 우르르 우르르 다 다니지 마세요, 제발. 제가 뭐다? 부자는요, 소수의 소수. 제발 그것을 잊지 마시고, 방어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분석을 통해, 나만의 분석을 통해서 이 어떤 투자 계획이나 뭐 이렇게 가야지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뭐, 폭락을 했다가 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뭐, 안정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 또 추격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여튼, 이렇게 좀 오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뭐, 특정 오늘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나중에 뭐 만약에 올랐다 야씨 니 때문에 원래 그때 가감하게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으면 지금 이만큼 수익을 봤을 건데 있다고 소리를 할 사람들은 그냥 자기 니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금융 문맹률인 사람들은 그냥 느낌대로 그냥 꼴리는 대로 분위기 보고 그냥 막 휩쓸려 가서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들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남들 흥할 때 같이 흥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냥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좀 좋은 얘기들은 아니고 그리고 그 뭐 긍정적인 그런 전망도 아니고 해서 좀 무거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 투자 하시거나 부동산 투자 하시거나 뭐든 금 투자를 하시든 달러 투자를 하시든 뭔 투자를 하시든 간에 잘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잘 짜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잘 버틸 수 있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안 떨어지도록 잘 좀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